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정말 깐깐하고 어떤 면에서는 똘똘하기로 참 정평이 나 있는 이스라엘이 독일에게 뭔가 좀 뒤통수를 맞는 느낌? 그런데 알고 만든 건지 모르고 만든 건지 또 알고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건지 희한합니다. 독일에게 잠수함 만들기로 계약하고 합의했다가 이걸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서 초바가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래도 바가지 쓰겠다는 이스라엘 정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 예멘 후티 반군이 그냥 뭐 사우디 막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대규모 폭격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우디 남부, 아라비아 반도 남부가 더욱더 강력한 전운에 휩싸이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을 추진해왔던 이스라엘이 독일 측의 일방적 가격 상승을 묵인하고 당초 계획된 예산의 2배를 투입해 신형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우리나라 DSM이 3000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와 독일 방산회사 티센그룹 마린 시스템이 지난 2017년 합의한 3척의 이스라엘형 차세대 잠수함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상향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승인해서 방산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 하레츠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6척의 돌핀급 잠수함을 운용 중인 이스라엘은 1996년부터 98년 사이 도입된 돌핀 1급 잠수함 3척을 오는 27년부터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의 212형 잠수함의 확대 개량형이 선정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모델에 다카르급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3척을 18억 유로에 구매하기로 독일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양해각서 체결 3년 만에 이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인데요. 양국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독일 정부는 전체 사업비 18억 유로 가운데 6억 유로를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지난해 돌연 전체 사업비 견적을 30억 달러로 상향 통보했고 자국 분담금은 6억 유로에서 더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당초 계획된 12억 유로에서 2배가 뛴 24억 유로로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에 대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측이 제시한 30억 유로는 한화 4조 549억 원으로 잠수함 한 척에 1조 3,5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문제는 새로 도입하기로 한 잠수함은 앞서 3척을 도입한 돌핀2급보다 고작 1m 더 크고 리튬이온 연료전지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단히 큰 성능 개량점이 없음에도 기존 6억 5천만 유로였던 돌핀2급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나프탈리 베넷 총리, 베니 간츠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 재무장관 등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에서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 척에 1조 3,500억 원이면 차라리 SLBM까지 탑재가 되는 우리나라 DSM이 3000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7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이게 양해각서, 합의각서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희한하죠. 18억 유로가 들어가는데 3척 구매에 그 중에서 이게 개조 개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개조 개량비 18억 유로 중에서 6억 유로는 독일이 되고 12억 유로는 니들 이스라엘이네. 그럼 우리가 개조 개량해서 줄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작 도장 찍을 때가 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30억 유로 들어. 근데 우리는 6억 유로에서 더 이상 낼 수 없어. 니들은 24억 유로 갖고 와. 오케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212형 잠수함은 2,400톤입니다. 2,400톤. 여기에 VLS 이런 게 있을 리도 없고, 이스라엘이 6척의 돌핀 1, 2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돌핀 1 3척, 이거는 이제 209급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3척은 212급 잠수함을 조금 크게 개량한 거거든요. 이게 2,400톤. 여기에는 AIP 잠수함인데 납축전지 시스템의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형 이건 똑같아요. 그냥 1m만 더 길어지고 이 납축전지를 리튬이온으로 바꾼 거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해주느라고 가격이 세상에 그렇게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한국의 DSM이 3,000
그냥 똑같은 가격에 1조 3,500억 원. 거기다가 탄도미사일까지 꽂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리튬 이온에다. 덩치는 뭐 3,900톤. 엄청나죠? 이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지. 아무튼 독일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맞아준다. 이 베넷 총리, 전임 총리가 바로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문제로 기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총리직을 물러났죠. 그런데 지금 이 베넷 총리가 다시 지금 방산비리 의혹을 아주 센 언론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다. 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이 언론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중동 중에서 중동 정도,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정도 되는 이런 언론이 지금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아무튼 방산비리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거 사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멘을 거점으로 한 후티 반군의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공격에 최근 방어용 요격탄 재고가 바닥이 난 사우디가 결국 공세적 대응을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 공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 외곽에 있는 후티의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부유층 거주 지역을 겨냥해서 하룻밤새 두 차례에 걸친 대공습을 실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현지 시각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예멘 현지 시각으로 1월 17일 오후 9시가 넘는 시각에 실시된 이번 공습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주도했는데요. F-15SA와 유로파이터 등이 공습에 동원되어 정밀 유도 무기를 대량으로 투발해 마을 자체를 초토화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후티 반군 항공 세력을 이끌고 있는 압둘라 카셈 알 주나이드 장군과 그의 가족, 신원을 알 수 없는 후티 고위 관료 등이 다수 사망하고 수많은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공습 작전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공습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제공항 드론 테러에 대한 보복작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부다비 공항 피습 직후에 UAE 외무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우디는 연합국 중의 하나인 UAE의 피습을 빌미로 후티 지도부의 주거지에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방어 자산이 바닥나기 시작한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예멘 정부군도 사우디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전략 거점인 샤부아주를 탈환하는 등 대단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멘 내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F-15SA 그리고 유로파이터 등 초강력 전투기들 지금 다수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공격하고 아람코 유전 공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데도 계속 그것만 막아내다가 보니까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3 요격미사일이 다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게 빌리고 미국에게 좀 급하게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아니 지금 스케줄대로 팔아야지 급하게가 어딨냐 팔고 이러니까 마음이 이제 급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UAE를 방문했을 때 아부다비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그 테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여기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 근데 정작 UAE는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UAE 국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는데 사우디는 동맹국이 공격받는 거 용납할 수 없다 하고는 때려버렸는데 자 일단 드론 가지고 UAE 아부다비 공항을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항공 세력이다. 자 그러면은 항공이다. 그런데 여기 반군이니까 공군, 육군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항공 세력의 총지휘자. 우리 정규군이라고 치면 공군 총사령관이 되겠죠. 그 공군 총사령관의 집을 완전히 그냥 폭격해서 없애버렸고 여기가 수도 사나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이 동네로 치면 거의 비버리 힐스 같은 그런 부유층 거주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도 성벽처럼 담도 쫙 이렇게 돼 있고 감시초소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곳인데 이걸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콜렉터럴 데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죽어 하고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집들도 많이 무너졌죠. 자, 참 여기가 희한한 게 수도 사나에 정부군과 이 반군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군 거주지역도 있고 또 이렇게 반군 거주지역, 반군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 거주지역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높은 사람들 거주지역을 때려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공군이 동원됐으니까 공군 사령관 주고 하고는 이제 때려버린 것이죠.
사우디가 여격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가서 아예 여격할 일 없이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아부다비 공항 테러 때문에 알 라흐얀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준 건 아니고 그 테러가 있기 전에 만나기 싫다라고 한 거였죠. 여기에 최종건 외교 차관이 이심전심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문 대통령도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들이 우리 보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 우리도 니들 보기 싫어라고 이심전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공습하고 있는 사우디에 가가지고 또 뭐 원전 홍보를 하는데 이 사우디에서 지금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니들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니들 걸 왜 사냐 하고는 우리 원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 탈원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사우디가 완전히 그냥 큰밥 먹고 공습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예멘 내전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겠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